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영양을 공부하게 된 홍승우 교수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잘 활용하시고요. 특히나 손 씻는 게 감염 예방에 한 70%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손을 반드시 자주 씻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는 저번에 설명해드린 요체 영양학, 조리 전공자를 위한 영양학이라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고, 이렇게 영양과 가장 깊은 이유 자체는 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각종 영양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 상관관계, 그리고 식사 구성, 그 다음에 소화, 그런 거.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분야인 각종 당질에 대한 소화, 그런 계통, 영양 문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잘 아는 단백질과 관련된 부분들, 아미노산, 그 다음에 분류, 영양 문제, 소화흡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질, 지방계통, 지방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화흡수 문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에너지와 체중 조절,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 이런 형태로 수업을 쭉 진행을 할게요.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철, 아연, 구리, 요오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 영양과 관련해서 영양은 어떻게 본다면 먹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말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잘못 먹으면 병이 생기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병 생긴 것들을 잘 먹으면 어떻게 된다? 치료가 되는 그런 형태. 옛날에 곳에 이런 얘기가 있죠. 화타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그간 의사가 형제 3명이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각종 치료를 잘하는 그러한 의사, 수술하고 이런 거 잘하는 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의사인 형은 뭘 잘하냐면은 그 약을 가지고 치료를 아주 잘하는 의사. 자, 그 다음에 막내가 제일 원래 뛰어나죠, 그죠? 막내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데 아픈 사람을 뭐로 치료를 하냐면은 먹는 것으로 치료를 하는 그러한 의사 집안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큰형이 제일 낫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원래는 제일 막내 먹는 것으로 치료할 수 없으면 다른 병, 모든 병은 치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는 산업정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나 아니면 일제수탈이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나요? 영양에 대한 결핍들. 왜냐하면 일본 친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뭘 전부 다 가져가요? 쌀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각종 콩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다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비지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또 어떤 거 먹어요? 콩잎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또 그 다음에 내장, 고기의 주요 부위가 아니라 고기에 쓸모없는 부위, 내장탕, 내장 부위, 그 다음에 순대, 간, 이런 부분들, 자, 그런 것들로 먹다가 좀 많이 못 먹었죠.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려서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영양에 대한 결핍이 문제가 되었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너무나 풍족해요. 먹거리가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자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영양과 건강을 살펴봤을 때 뭐든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 걸 이제 영양 결핍, 그 다음에 아주 심하면 영양실조로 죽을 수가 있겠죠. 다이되는.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영양 결핍으로 어린아이들이 좀 죽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영양 결핍 상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범위 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영양을 섭취하는 밸런스를 맞춘 것을 바람직한 영양 상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양 과잉인데, 저도 약간 준영양 과잉이죠. 예. 약간 비만 형태가 있고, 또 고도 비만 형태로 아주 영양 과잉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자,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또 영양 과잉이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건강과 관련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푸드,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음식 뭐 그런데 한 종류만이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다. 영양과 관련해서. 그래서 어떻게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먹느냐면은 다양하게 좀 섭취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균형 잡히게 섭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량을 섭취를 해야 되고, 자, 이런, 영양을 섭취할 때는 이런 규칙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수입식품이나 가공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존재를 하고 쉽게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방이나 나트륨 함량들이 좀 높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몸에 좀 더 필요한 칼슘이나 또 뭐 있어요? 비타민, 또 뭐 이러한 각종 무기물, 이런 영양들이 어떻게 됐다? 불균형하게 섭취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증상,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병이 발생한다는 거, 성인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양이란 뭐라고 봅니까? 이때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영양이란. 자, 먹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지만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발육하는, 자,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영양이라는 거. 자, 에너지를 생성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인간에 작용하면서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 필요한 영양소가 있더라. 자, 그런 게 뭐다? 필수 영양소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런, 물통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히노키. 자, 그런 것 같은 경우 쭉 여러 개의 나무를 세워서 물통을 만들어 놨어요. 자, 영양소도 당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비타민 쭉 있는데 여기에서 뭐 하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통에서 하나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맞물려 있는 데서 물통 하나가 이렇게 부족해요. 없어, 비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이 줄줄줄줄 다 새버리는 거예요. 물이 새버리듯이 이 영양도 마찬가지. 자, 어떤 건 과잉이 되더라도 어떤 거, 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 다 새버리니까 건강에 어떤 역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골고루 영양을 적정하게 섭취를 해야 되고, 과잉이 된다 해서 좋은 건 아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양에 대한 정의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 발육한다. 그리고 장기와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 정상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이용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뭐 음식물 외에도 뭐 링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섭취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는, 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음식물들이 필요한데, 자, 그러한 영양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양소들은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 자,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체를 구성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는 거. 자, 뭐 예를 들자면은 인간의 뇌 같은 경우에 1.4kg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 모든 컨트롤을 하고 있잖아요.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 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먹는 포도당의 거의 2분의 1을 뇌에 1.4kg 밖에 안 되지만 사용하는 양은 2분의 1로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생리적인 기능이라든지 또 인간의 수분이 필요한 2%만 부족해도 막 갈증을 느끼고, 적어도 이제 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진짜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자, 그러한 인간의 목숨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공기하고 접해지면 공기는 더 소중하죠, 그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 뭐 공해도 안 좋아졌는데, 자, 아무튼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물의 고마움, 공기의 고마움, 이런 것들, 영양소의 고마움, 이런 것들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의 이제 영양 섭취 기준에 들어가기 전에, 자,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조리가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탄수화물은 뭘로 나눌 수가 있다. 네, 탄수화물은 녹색 식물, 태양의 빛을 받아서 자란 식물들에게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식물들은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죠.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 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을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육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초식 동물을 잡아서 먹을 때 어디부터 먹냐면, 초식 동물이 잡아서, 자, 초식 동물이 이미 먹어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놓은 내장 부분들, 자, 거기에 뭐가 많다? 네, 탄수화물, 그 다음에 효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제일 먼저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먹는다? 고기를 먹고, 자, 그렇게 이제 삶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은 크게 나누면 이제 당으로 바뀌는데, 단당류, 그 다음에 이당류, 그 다음에 다당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단순 단백인데, 단순 당질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설탕, 그 다음에 이제 음료 같은 경우 달죠. 그 다음에 과자, 뭐 이런 것들 아주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독이 심하지요. 자, 이것을 단원당이라고 합니다. 단원당. 자, 이 단원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잘 알다시피 중독을 시켜요, 사람을. 자, 그래서 계속 찾게끔 만들죠. 자, 대신에 영양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복합당질이 되겠습니다. 자, 복합당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씹었을 때 이제 단맛이 나고 좀 그런
형태의 다당류 이런 종류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기 종류가 있지만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유도 단백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지금은 그냥 간단한 분류만 하고 다음 주나 이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성지방, 인지질, 유도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산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열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g당 4kcal의 열량을 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죠. 그래서 고기 많이 먹은 날 아니면 지방 많이 먹었을 때는 든든하지만 어떻게 돼요? 활동을 더 많이 해야 이 몸매가 유지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뭐란다? 열량이 많기 때문에 열량 영양소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절 영양소는 뭐냐면은 이런 열량 영양소를 조절하는 그러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질, 자, 다량 무기질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철은 아닙니다. 칼륨, 염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미량으로 필요한 것들은, 미량 무기질은 철, 아연, 구리, 요드, 자, 이런 부분들. 자, 몸에 필요는 한데, 적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비타민 같은 경우, 지용성. 자, 지용성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아주 좋은 비타민이 되겠죠. 자, A, D, E, K 이런 형태. 자, 이런 것들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또 각자 특성에 맞춰서 많은 병들이 발생이 되죠. 그죠? 자, 그룹병이라든지 아니면 등이 붓는 병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수용성 같은 경우, 물에다가 잘 녹는 그런 비타민들. 자, 그런 것들은 비타민 B, 1, 2, 자, 니아신, 자, 그 다음에 비오틴, 엽산, 비타민 C. 자, 엽산 같은 것도 두뇌 활동이나 이런 데 좋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수치 해소,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조절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물. 자, 이런, 필수 영양소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에너지 공급은, 자, 아까 얘기했던 당질, 단백질, 지질, 이런 걸 가지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체내에 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의 신체, 우리 몸, 자,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 탄소가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10%, 자, 그 다음에 산소가 65%, 자, 유기물 중에, 자, 질소 3%, 이렇게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하는 영양소를 살펴봤을 때 수분이 한 65%, 단백질이 16%, 그리고 지질은 한 15% 정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 먹을 때 여러분들이 떡갈비나 아니면 고기 패티 같은 거 딱 먹을 때 먹더라도 단백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방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맛있냐면은 16.5% 정도. 지금 요거하고 구성하고 비슷하죠. 자, 인간의 신체 구성하고 비슷하죠. 단백질이 한 85%, 그 다음에 지방이 한 15% 정도 들어가야 맛이 아주 맛있다는, 그러한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리 기능 조절하는 거는, 체내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조절 기능을 보조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각종 소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진대사, 또 다른 인간에 대한 호르몬 작용, 이런 작용을 하는 그런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의 영양 상태에서는 자, 이런 먼저 영양 상태가 부족하면 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영양 결핍이 나타나면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요? 또 오랫동안 지속되면 영양이 고갈되죠, 그죠? 자, 효소 활성화도 안 되고 기타 등등. 그래 되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 다이어트 많이 하는 친구들, 너무 심하게 하는 친구들, 자,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나 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손톱이 뭐 부서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입에 이제 버짐이 난다든지 막 어떻게 되나요? 터진다든지 이런 물집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 자, 이렇게 신진대사가 안 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증세가 나타나서 종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드름 같은 그런 종류들, 자, 독성화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끈질거운 거, 밤에 끈질겁다든지 10시 만 되면, 자, 그런 부분들은 뭐다? 영양의 불균형이나 아니면 영양이 너무 많아서 과영양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다. 체내에 들어와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영양 섭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자, 이런 적정한 필요한 평균 영양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평균 필요량. 자,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자,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자,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장 수치는 자, 좀 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표준 편차에 의해서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의 97.5%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자, 충족시키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 자, 이런 경우에는 아주 섭취하고 나서 추정이나 관찰을 정할 때 이제 권장 섭취량을 정하기 어려운 때 제시하는 값.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자, 과잉 섭취했을 때 뭐가 된다? 독성이 나타나서 자,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체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까지만 먹어라. 자, 예를 들자면 커피 같은 경우 하루에 될 수 있으면 4잔 이상은 먹지 마라. 왜?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카페인 능력이 하루에 한 4잔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은행 같은 경우 뭐 한 5알 정도만 먹어라. 하루에. 자, 땅콩 같은 경우 뭐 피를 맑게 하고 좋은 부분이 많지만 하루에 뭐 20알 정도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독성이 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한 5개 정도. 자, 그 다음에 뭐 사과 같은 경우도 뭐 한 인간이 이제 적정하게 섭취하는 게 한 2분의 1 정도, 2분의 1개. 김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한 장 정도. 자, 그 정도로 이제 좀 더 이제 기준을 정해놨다. 자, 권장 섭취량은 그 정도 먹으면 좋다는 거. 평균 필요량은 이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요 정도 같은 거는 먹어라. 그래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비타 500, 비타 1000, 비타 500 정도면 되는데 1000 같은 경우에는 500이 나오니까 이제 또 1000으로 또 좀 올렸고, 또 이거는 시대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의 뭐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먹어줘야 이제 뭐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과용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나트륨도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그 나트륨 자체를, 소금 자체를 안 먹어버리면 사람이 또 병에 걸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자, 식사에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영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신체 구성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각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또 실수한 것도 하나 있네요. 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4kg입니다. 고기 뭐 당질도 4kg. 자 그런데 단당류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흡수돼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방은 9칼로리, 킬로칼로리. 자 아무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또 다음 시간에 영양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